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테슬라가 어떻게 원가 절감을 하는지, 그리고 마이클 버리의 숏, 테슬라의 옵션 트레이딩을 의해서 돈을 버신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구독자님께서 댓글에 질문을 남겨주셔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해드리려고 그 영상을 보시고 잘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셔서 제가 그냥 간략하게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원래 우리가 쓰는 자동차들은 정말 엄청난 부품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요즘 차들은 이 부품들을 ECU 그리고 플러스 이제 소프트웨어로 컨트롤을 하는데, 테슬라처럼 이렇게 중앙 집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지금 현재 내연기관 차들은 이거 캔 통신 방식으로 인해서 이게 엄청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스탠다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각각의 규격이 다르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테슬라라고 해서 그러니까 모든 자동차 부품들을 자기가 이제 수직 계열을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보면은 한국 업체들이 많이 부품을 공급한다든지 어느 정도는 부품을 사다가 이 차를 만들거든요. 근데 그 부품들을 보면은 그 ECU 플러스 그 부품을 정교하게 컨트롤 해줄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 부품 업체들이 부품은 싸게 팔지만 그 소프트웨어는 되게 비싸게 팔았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그래? 그러면 그 메인 부품만 싼 것만 줘.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만 자기가 다시 만들어 가지고 차에다 이제 장착을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원가 절감을 어마어마하게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 내용은 전에 제가 이런 테슬라가 내연기관 대비해서 한 6년이나 앞섰다는, 이런 테슬라가 쓰는 아키텍처가 장난이 아니라는 점, 내연기관에 대비해서 굉장히 앞서 있다라는 점, 사실을 좀 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해킹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테슬라는 완전히 이거를, 그러니까 중앙 집권 완전 컴퓨터화 했기 때문에 기존의 내연기관 차들은 사실 해킹하기가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반면에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대신에 해킹하기가 무지무지 어렵고요. 소프트웨어도 이 각 부품 회사마다 다 제각각이어가지고 이게 통합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내연기관 차를 해킹한다 그러면은 정말 고도의 이 모든 차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다 꿰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해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존 차를 해킹할 만한 모티베이션도 없습니다. 왜냐면 진짜 이 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정말 valuable한 person, 아주 중요한 VVIP가 아니면은 제가 이렇게 노력을 들여봐야 이 차 한 대 해킹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차를 해킹하기가 어렵습니다. 테슬라는 근데 스탠다라이즈 돼 있죠. 그게 지금 역으로 얘기하면 효율성은 증대되어 있지만 이제 해킹의 좀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는데, 여튼 다시 말씀드리면 그 소프트웨어 가격이 굉장히 비싼데, 쉽게 설명하면, 근데 이건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규격이 다 통일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각 자동차 부품 회사마다의 고유의 그런 기술들이 녹아 있는 건데, 테슬라는 소프트웨어에 있어서는 그냥 다 꿰고 있다라는 거죠. 손쉽게 일종의 이제 머신러닝 비슷한, 이거 하나의 블랙박스를 보고 시그널을 분석해서 아마 프로그램을 짠 것 같은데, 조금 그거는 이제 나중에 더 좀 복잡한 얘기지만,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비싼데 테슬라가 기존 부품 업체들로부터 싼 하드웨어만 받아내고 소프트웨어는 자기가 다 짜서 이걸 다 완성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왜 어려운 일이냐면, 기존 내연기관들은 왜 힘드냐면 각 그런 서플라이 체인마다 완전히 방식이 다 다르고 소프트웨어도 다르고 ECU도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도 뭐 하는지 잘 모를 겁니다. 근데 테슬라는 이걸 다 통합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층 더 나아가면 이런 차를, 기존의 내연기관은 그래서 반면에 비효율적이지만 해킹하기가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래에는 자율주행차가 득세를 할 거고, 그렇게 테슬라 같이 완전 통합된 시스템, 그리고 OTA를 한다든지 오버 디 에어 업데이트로 차를 완전히 대응할 수 있고, 그 프로그램들을 다 조절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존 내연기관 회사들은 OTA가 힘든 게 이게 전혀 통합되어 있지 않아서 각 소프트웨어마다 이게 소통이 이렇게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OTA가 힘든데 테슬라는 OTA가 가능하죠. 이러면 효율성은 증대되나, 그러니까 미래에는 이런 사이버 어택, 사이버 트렛이 더욱더 이제 그런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테슬라 차량들은 한번 해킹당하면, 왜냐하면 모든 테슬라 차량들은 같은 규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뚫리면은 상당량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기존 내연기관 회사들은 같은 회사여도 이게 같은 회사가 같은 차량을 만들어도 조금씩 또 부품에 따라서 통신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없지만 테슬라는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점.
그렇지만 이런 효율성을 증대시켜서 결국 원가 절감을 엄청나게 일어났다는 점 정말 놀랍고요. 그리고 저도 그 유튜버님의 이번 방송 내용에 대부분이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테슬라에게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이 아마 꽤 머리가 아플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테슬라를 상대로 이윤을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애플화 되는 거죠. 솔직히 애플은 그렇게 잘 나가지만 애플의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은 큰 재미를 못 보거든요. 근데 다른 분은 대신에 살아있을 수 있지 않냐. 사실 그런 애플의 스마트폰 때문에 없어진 회사들이 무지무지 많거든요. 근데 부품을 공급하는 애플의 그나마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은 지금까지도 살아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서 그렇지만 앞으로 테슬라를 상대로는 참 쉽지 않은 싸움이다. 그리고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배터리 업체까지도 지금이야 배터리가 워낙 중요한 부품이고 가격이 비싸지만 테슬라가 참전해서 배터리를 왕창 생산해서 이 배터리 가격이 내려간다면은 일종의 자동차의 한 부품으로 이제 전략해 버린다면은 테슬라를 상대로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테슬라 소식을 좀 전달해 드리면 마이클 올버리라고 이제 빅쇼트라는 영화에서도 잘 알려진 분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를 예측해서 그때 숏을 때리셔서 돈을 왕창 벌으신 분이 이번에는 테슬라 주식을 숏을 엄청 때리시고 심지어는 트위터에 테슬라 주식을 다 팔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이제 관심을 끌었는데요. 플러스 어제 이 머스크의 이메일 때문에 저도 이어서 이 뉴스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꼭 머스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뭐 자기 주식이 비싸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뉘앙스로 뭐 지금 우린 미래 가치가 반영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주식이 꼭 급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나 오늘도 이렇게 내려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어이 장 애프터마켓에 결국은 올라가더라고요. 이렇듯 주식을 예측하는 거는 거의 신의 영역입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옛날 생각도 나고 또 이런 기사까지 나와서 그러니까 5,000불을 가지고 테슬라 주식이 상당량을 이분은 차지했더라고요. 이분이 레딧에 다 올려가지고 자기가 옵션 거래를 해가지고 테슬라 주식을 통해서 거의 지금 500,000,000이 넘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5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5억을 불과 한 1년도 안 돼서 이제 만든 건데, 그러니까 옵션 트레이딩이 뭐냐면은 결국 주식을 사고 팔 권리를 사고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번 사실 옵션 트레이딩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로빈후드라는 앱이 너무 옵션 트레이딩을 이런 미국의 개인들한테 쉽게 해줍니다. 옛날에는 그나마 좀 스크리닝이 되나 싶지만 요즘은 결국은 젊은 친구들도 요즘 이런 옵션 트레이딩을 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저 역시도 이런 분들이 요즘은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그래도 이런 유명한 분들이 숏을 치실 때마다 진짜 폭락하나? 그래서 저는 옵션 트레이딩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가 가진 테슬라 주식의 일종의 보험으로 풋옵션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풋옵션이 뭐냐면은 콜옵션과 풀옵션이 있는데 이게 커머디티로 하면 선물이고 주식으로 하면은 옵션 트레이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테슬라 주식이 떨어질 것 같다 이런 분들 때문에 왕창 떨어질 것 같다면 한 그때쯤 그러니까 이 옵션 트레이딩은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제가 몇 날 며칠까지 이 테슬라 주식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몇 불 정도에 내가 이제 주식을 팔겠다 이제 풋옵션을 거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지금 테슬라 주식을 제가 뭐 500에 풋옵션을 걸어놨다 치면요 한 2달 뒤에 그래서 만약에 주식이 정말로 이 마이클 버리처럼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면은 주식이 그래도 저는 그때 그 컨트랙을 미리 프리미엄을 내고 돈을 내야죠 당연히 돈을 내놓고 그날 이렇게 거래하겠다고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도 저는 손실을 덜 볼 수 있는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보험료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분들 때문에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지만 세상에 이거 반대로 콜옵션을 때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숏만 이게 너무 숏 치는 분들이 많으셔서 숏이 되게 유명해져가지고 숏에만 관심이 있으신데 이게 상승장에도 때릴 수가 있거든요. 로빈후드는. 그러니까 콜을 때리면 이 주식이 올라가는데 더 올라갈 것 같으면은 그 위에다가 또 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차액을 왜냐하면 저는 몇 날 며칠에 그 콜옵션이 있기 때문에 주식은 더 비싸졌지만
더 싸게 살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앱에서 다 알아서 해줍니다. 걸어놓으면은. 그러니까 일종의 소정의 프리미엄만 내고 앞으로 주식이 오를 것 같으면 콜옵션을 때려서 지금 이분같이 보면은 테슬라에다 콜옵션을 걸었죠. 물론 다른 주식도 했지만 여기도 대부분 테슬라 콜옵션을 해서 이분이 지금 여기까지 와서 지금 그 불과 며칠도 안 됐는데 벌써 여기까지 왔죠. 이제는 뭐 다른 주식에다가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옵션 트레이딩이 지금 미국 내 젊은 친구들한테 너무 지금 파퓰러해졌는데 이거는 내일 결국 주식이 오를지 말지를 이거 오늘 보십시오. 그런 얘기를 일론 머스크가 할 때마다 주식이 급락해서 그냥 오늘은 그러려니 했는데 결국은 장후에 올라가듯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를 마지막으로 이 풋옵션하고 숏셀링하고의 차이점은 그러니까 콜이나 풋은 권리를 사고 파는 겁니다. 근데 숏은 진짜로 다른 사람한테 그 테슬라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돈을 주고 빌려가지고 그 주식을 미리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물이 가는 거고 풋옵션과 콜옵션은 이 컨트랙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